농업 중심 국가였죠. 그런데 지금 제조업 굉장히 많아졌고 서비스업은 더 많아졌고 그런데 수치 맨 밑에 줄의 수치하고는 보시면 포인터가 안 되긴 하는데요. 맨 밑에 줄 보시면은 이제 중국이 이제 1차, 2차, 3차 산업이 9대 40대 50.5 이렇게 되니까 제조업이 40%, 서비스업이 50.5%에서 50%가 넘어졌죠. 2015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도 이 정도 됐으니까 전 세계 경제는 이제 산업으로 치면은 이제 서비스 산업 중심 경제가 완전히 성숙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지난 100년을 이렇게 봤는데 지난 한 5,000년 한번 볼까요? 5,000년 보시면은 인류의 역사 시대가 이제 뭐 한 5,000년 잡지 않습니까? 그 전은 이제 선사 시대라고 그러고 그래서 문자가 발명된 이후로 이제 5,000년 역사를 한번 보면은 역시 이제 서비스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종교 서비스, 정치 서비스 제일 오래 살아남은 것들이고 그리고 제일 최초의 서비스업이라고 해서는 도소매, 유통 서비스부터 현재 핫한 그 엔터테인먼트 서비스까지 매우 다양한 서비스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인류 경제 역사는 사실상 이제 서비스 산업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서비스업을 이렇게 그래 뭐 좀 부끄러운데 뭐 제조업이 중심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떻습니까? 반응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제조업이 산업 아니에요? 제가 전체 이제 인류 역사 전체를 거쳐서 서비스를 도배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산업화는 당연히 2차 산업 제조업 중심이지 무슨 서비스업이냐. 서비스는 무가치한 활동, 공짜 뭐 이런 거에 불리하니까 산업으로 느끼지 못한다 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하시면서 이제 그 뒤에 한 번 더 슬라이드가 나오니까 한번 더 보시죠. 지금 이제 요 맨 밑에 한번 큰 글씨로 굵은 글씨로 썼는데요. 산업이 지금 현재 이제 소비자 중심,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이제 산업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전 산업의 사실상 서비스 산업화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맨 왼쪽이 제가 수치를 보여서 맨 왼쪽이 100% 제조업입니다. 맨 왼쪽이. 맨 오른쪽은 이제 100% 서비스업이고 그런데 현재 100% 제조업도 없고 사실상 100% 서비스업도 없습니다. 모든 산업이 이 중간에 있습니다. 약간의 제조 성격을 갖고 있다. 약간의 서비스 성격을 갖고 있다. 또는 뭐 그 중간에서 어쨌든 서비스 제조가 분류하기 애매한 예를 들어 볼까요? 애플이 지금 제조업 100% 제조업입니까? 아니면 중간쯤에 있습니까? 아니면 4분의 1쯤에 있습니까? 이게 사람마다 어떤 분들은 이거 4분의 1쯤에 있다 이렇게 하시고 어떤 분은 아니야 완전히 서비스 쪽으로 가서 한 뭐 중간쯤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선상에 있으면서 지금 왼쪽에 있는 기업들은 끊임없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조 성격이 강한 기업들은 잘 되네요. 왼쪽에 있는 제조기업들은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하려는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요. 이쪽에 있는 서비스 기업들은 반대쪽으로 이렇게 점점 제조업 성격을 가미하면서 생산성 향상하면서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방향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사실상 여기서 같이 만나면서 전방 경쟁이 되고 있는데 이 산업화 경계가 없어지면서 사실 이제 뭐 제조업 서비스 구분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산업, 하나의 업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학교 같은 데서는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제조업 쪽으로 이쪽에 가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하나의 산업으로서 전방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인트로덕션이었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걸 보려면 이제 거시적인 매크로한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뭐 제일 큰 변화라면 이제 지난 200년간의 산업혁명을 들 수 있겠죠.
지난 200년간 산업혁명은 뭐 최근에 내가 4차 산업혁명으로 4단계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어떻게 구분하든 간에 우리가 몇 개의 단계로 이렇게 구분하면은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단순 육체 노동이 대체해온 시기였고 두 번째는 이제 사실상 대부분의 육체 노동이 대체되온 시기였고 그 다음에 최근에 지난 몇십 년간은 이 단순 지식 노동이 대체해온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일어나는 현상은 이제 이 고급 지식 노동이 대체되는 이런 시기인 거죠. 특히 이번 봄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그 특별한 실험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런 걸 느끼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이제 2000년 이후에 가속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뭘 가지고 초점을 가지고 미래를 좀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면은 제 생각으로는 이제 노동력의 이동 이거를 좀 초점을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력 이동을 한번 보시면은 1, 2차 산업혁명 시에 이제 육체 노동력이 대량 공급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육체 노동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 다른 일들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식 서비스 산업, 머리를 쓰는 산업으로 사람들이 많이 노동력이 이전이 되면서 금융, 교육, 의료 같은 이런 지식을 쓰는 산업들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근데 이제 3차 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되면 이제 지식 노동력이 대량 공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초지식 노동 또는 지혜 노동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이 많아질 거고, 그럼 이제 지혜 산업으로 인간 노동력이 대량 이전될 거고,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이제 새로운 산업들이 이제 많이 발달될 거는 이제 정말입니다. 이게 이제 기회하고 위협이 둘 다 있는데요.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반대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아지니까 새로운 산업들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많아진다. 이게 봐서 인간의 노동 비중 감소가 이제 전통적 지식 노동에 투입되는 노동 비중 감소가 이제 현재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미래 전략 차원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물꼬를 터줄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가이드를 해줄 것인가가 이제 주요 이슈 같습니다. 됩니다. 터치가 되고. 여기 오른쪽 줄만 한번 같이 쫙 한번 읽어보시죠. 오른쪽 줄만 읽어보시면 이 현대경제의 특징 이제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현대 우선 이제 제일 처음으로 이제 지식 보편화 시대 이게 제일 큰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욕구 확장 시대, 무형제화 시대, 감성 중심 시대, 개인 소비자 시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선 이제 지식 보편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공급되는 많은 지식들 얼마나 무료로 싸게 얻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이 방송통신 발달했죠. 그 다음에 교통 발달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식을 거의 무료로 얻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식 보편화 시대가 되면서 이제 경쟁력이 원천이 과거의 지식이었는데 이제 지식이 아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욕구 확장도 큰 변화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렇죠, 이제 욕구를 어느 정도 이제 제한하고 살 수도 있었지만 지금 마케팅학이라든지 광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간의 욕구 발현을 끊임없이 이렇게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인간의 욕구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제화에서 욕구가 이제 제한적이니까 이제 무형제화로 욕구가 계속 확장되는 시대였고, 지성제화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감성제화로 욕구가 확장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집단 소비 중심에서 개인 소비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기존 경제가 신경제로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십 년간 진행되었는데 앞으로 상당 기간은 이제 신경제로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 다 쓰면 안 될까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생산성 혁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사람들 기계가 대부분 일하고 사람들이 이제 일을 안 해도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거 한번 볼까요? 그리스 로마에서는 어땠나요? 그리스 로마에서는 노예들한테 일시키고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학문도 하고 예술도 하고 철학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좀 발전했고 중세기족들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 소비하는 주요 제품들을 많이 서비스 제품들을 많이 생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 시대가 이제 보편적으로 올 것 같다는 거죠. 보편적으로.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인구 증가, 인간 수명 증가, 고령화, 민주화로 서비스 수요가 증대되죠. 또 생산성이 증대되죠. 이 두 가지 요인이 둘 다 이제 플러스적으로 촉발시키니까